오늘은 일본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머나먼 옛날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일본 지역은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자 섬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대륙으로부터 걸어왔던 일본 지역의 인간들은 기후의 변화로 인해 섬에 고립되자 지금의 땅에 정착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대륙 지역에 여러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라와 오사카 지역 소국들이 연합하여 일본 최초의 야마토 정권이 탄생합니다. 이때 옆에서는 고구려가 백제와 가야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고 일본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는데, 일본 왕실은 이 사람들 중에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 유용한 대륙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나라가 돌아갈 줄 알았으나 야마토 정권 안에서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수용할지 말지, 황제 계승은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가문끼리 의견이 서로 나눠졌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불교 수용에 찬성한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카 가문. 그렇게 소카 가문은 황제의 지방과 혼인을 하기 시작하였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에 힘입어 중앙의 권력을 끌어올리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쇼토쿠 태자. 그는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고 헌법도 제정하면서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도록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소카 가문의 수장과 쇼토쿠 태자가 국정을 이끌어가다가 쇼토쿠 태자가 죽게 되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소카 가문의 수장 소가노 오마코는 권력을 독점해버리고 국정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던 당시 황태자는 정변을 일으켜 소카 가문을 격파해 나갑니다. 그리고선 일본 천황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수도를 옮기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덧붙여서 역사 속에서 수도를 자주 옮겼던 이유는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통해 왕권과 새 왕조의 발전을 꾀하려고 했던 목적이 큽니다. 아무튼 30년 정도가 지난 673년 덴무왕이 즉위합니다. 덴무왕은 덴노라는 호칭으로 격상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덴무왕을 덴무 덴노라고 칭하라, 이런 소리죠.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나라 이름을 외에서 일본으로 정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794년, 이때부터는 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역동적인 흐름이 진행됩니다. 일본의 제50대 천황 간무 덴노가 즉위하고 수도를 옮겨 다니지 않고 헤이안 지역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게 됩니다.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왕이 아닌 귀족과 영주들의 힘이 강해져 갔습니다. 특히 왕실의 외가족 친척이었던 후지와라 가문, 이들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싸그리 숙청하고 슬금슬금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어린아이를 황제의 자리에 일찍 즉위시킨 후 이 꼬마 황제를 이용하여 통치를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꼬마는 황제의 힘을 상실한 채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어린 황제가 장성하고 스스로 정무를 총괄하는 일본의 관직까지 오르자 후지와라 가문은 꼭두각시 황제와 함께 모든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지와라 가문의 권력 독점은 170년 동안 지속되다가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왕실은 이러한 후지와라 가문의 영향력을 없애고자 전임 천황이 다음 천황의 자리를 물려주고도 계속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결국 조정은 이렇게 상황파와 덴노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일본 상황파와 덴노파는 서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를 잘하는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칼잡이들이 유명했고, 그렇게 칼을 든 무사 가문인 겐지와 헤이지 가문을 각각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겐지와 헤이지는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군사력으로 인해 오히려 무사들의 힘과 권력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1192년 두 파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은 사실상 겐지와 헤이지의 전쟁이라고 해서 겐페이 전쟁이라 부릅니다. 겐페이 전쟁은 일본사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내전이죠. 이 내전 끝에 최종 승자가 된 겐지 가문, 그리고 이 가문의 수장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전국의 무사들과 함께 가마쿠라에 자신만의 정부인 막부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일본은 최초로 칼을 쥔 무사가 정권을 잡게 되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덴노의 세력은 아주 쥐꼬리만해졌겠죠. 13세기 후반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몽골, 일본도 이 몽골의 침략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몽골이 침입할 때마다 우연히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그렇게 몽골의 배를 전복시킨 폭풍우 덕분에 일본은 몽골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이 태풍을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에서 가미카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참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사들과 막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치렀으면 군사들한테 마땅한 보상을 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 군사들이 정보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318년에 즉위한 고다이고 덴노는 이 틈을 이용해 막부 때문에 약해졌던 왕권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부와의 사이가 멀어졌던 부사들과 결탁하여 반막부 세력을 결성합니다. 1333년 이렇게 덴노와 반막부 세력이 막부를 공격해 가마쿠라 막부는 약 15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교토로 돌아온 고다이고 덴노는 막부를 폐지하고 직접 정치를 실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막부토벌에 공을 세운 무사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무사 중에 한 명 아시카가 다카오지가 1336년에 반란을 일으켜 교토를 점령하고는 새로운 황제를 옹립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쇼군이 되어 새로운 막부로 수립하였죠. 한편 패배한 고다이고 덴노가 남쪽으로 도망쳐 자신의 왕위를 주장함에 따라 일본은 두 명의 황제가 두 개의 조정이 존재하는 남북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